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적한 복도,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가 김치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태호 상 받는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할머니가 말끝을 흐리자 검사복을 입은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그 촌스러운 옷은 뭐예요? 김치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고. 미안해, 지영아. 아들 얼굴만 보고 갈게. 조용히 구석에 있을게.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끝 구석,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무식한 년이 여길 왜 와? 짝짝짝? 며느리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박스가 깨지며 빨간 양념이 흰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열흘 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뺨을 때린 그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김치 공장 앞마당에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배추 절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를 뒤적이며 동네 할머니 3명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주문이 왜 이리 많아? 옆에서 배추를 다듬던 김말자 할머니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서울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넣어달라더라고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이 작은 공장 하나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밤 10시까지 포장을 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기를 꺼내보니 아들 태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태호야. 왜? 엄마, 나 이번에 우수 검사상 받게 됐어.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우리 태호가 상을 받아? 응. 다음 주 목요일에 법원에서 시상식 해. 엄마도 올 수 있으면 와. 전화를 끄는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자신이 검사 아들을 뒀다는 것도 꿈만 같은데 그 아들이 상까지 받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전화야? 얼굴이 왜 그래? 김말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태호가 상 받는데요. 우수 검사상이래요. 공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아이고, 순자 아들 출세했네. 검사가 상까지 받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웃다가 갑자기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만 한 보람이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 서울 올라가서 태호 상 받는 거 직접 볼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할머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자는 당장 아들에게 가져갈 김치를 따로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잘 익은 배추만 골라 양념을 버무리고 정성껏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파김치도 한 통 더 챙겼죠. 그날 밤 일을 마친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우리 태호 상 받는데요. 내가 가서 꼭 보고 올게요. 당신도 거기서 지켜봐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전 아들 검사 임관식 때 입었던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김치 아이스박스와 손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거울 앞에서 검사복을 매만지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편 태호에게 지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누구 오는 거 없지?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하던데. 태호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지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왜 말을 이제 해? 지영이 돌아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왔는데 당신 야근한다고 못 만나서. 그 촌스러운 꼴을 동료들이 보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지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벌써 출발하셨을 텐데. 그럼 중간에 내리라고 해. 내 입으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지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고속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김치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위치가 적힌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순자는 거대한 건물에 압도당해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하철역을 찾아 계단을 내려갔지만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막막해졌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법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순자가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법원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응, 맞아. 거기.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노선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자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아들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김치박스를 꼭 안은 채 법원이 있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거대한 법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태호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순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박스를 양손으로 꼭 쥐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순자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 문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하가 아니라 치욕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본 적 없는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치 아이스박스를 양손으로 꼭 쥐고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꽃무늬 원피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검사 시상식이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상식이요? 3층 대강당에서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고마워요. 순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던 순자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서 검사복을 입은 한지영이 동료 검사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려는 순간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걸음이 멈추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검사가 지영의 시선을 따라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저분 혹시 어머님이야? 동료 검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반가운 마음에 지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에 김치 박스를 든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료 검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문 지영이 성큼성큼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지영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순자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태호 상 받는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왔지. 누가 오라고 했어요? 지영이 순자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순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영은 동료들 눈을 피해 순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복도 끝에서 지영이 순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순자가 붙잡혔던 팔을 문지르며 지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온 거예요?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지영이 이를 갈며 따졌습니다. 순자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호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해서. 이런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지영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촌스러운 옷은 뭐예요? 김치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고. 동료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그냥 아들 얼굴만 보고 갈게. 조용히 구석에 있을게. 그냥 시골에나 계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민폐를 끼쳐요. 지영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동료 검사 2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여기 있었네. 뭐야, 아까 그분 진짜 시어머님이었어? 동료 검사 1명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오시다니 효부 며느리네. 우리 시어머니는 서울 구경도 안 오시는데. 또 다른 동료가 순자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무식한 년이 여길 왜 와?
지영이 소리를 지르며 순자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놓친 김치 박스가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흰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지영아. 뭐 하는 거야? 동료 검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카메라는 지금 이 순간을 한 장면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경비실 20대가 넘는 모니터 앞에 경비원 정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훑어보던 정명수의 눈이 한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여자가 노인의 뺨을 때리고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명수가 벌떡 일어나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다시 재생했습니다. 분명히 검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노인을 때렸습니다. 정명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20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별별 일을 다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사람을 때려? 정명수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경비원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거 큰일 나겠는데. 정명수는 영상을 저장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TV 기자 조현정이었습니다. 정명수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명수가 입술을 깨물며 조현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정명수와 조현정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명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자님, 이거 좀 봐요. 정명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법원 복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여자가 노인의 뺨을 때리고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조현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 여자 한지영이라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예요. 조현정이 영상을 되감아 다시 보았습니다. 검사가 노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군데요? 알아보니까 저 검사 시어머니래요. 아들 시상식 보러 왔다가 당한 거예요. 조현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년간 검찰 비리를 추적해온 기자로서 직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영상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이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정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현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보도할게요. 이틀 뒤 저녁 9시 전국의 안방에 지상파 뉴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현직 검사가 법원에서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입수되었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법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여자가 노인의 뺨을 때리고 노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닥에 김치가 쏟아지고 노인이 뺨을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 김말자 할머니 집에서 동네 할머니 4명이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순자의 얼굴이 나오자 할머니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거 순자 아니야? 맞아, 순자야. 저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들이 허겁지겁 순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집 거실에도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볼에 파란 파스를 붙인 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할머니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맞은 거야? 김말자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끊으면 또 한 통,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태호예요. 뉴스 봤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지영이 말릴 걸 그랬어요. 됐다, 태호야. 네 잘못 아니야. 순자가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순자를 애워싸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누가 이걸 흘린 거야? 지영이 악을 썼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호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엄마를 때린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누가 이 영상을 뉴스에 넘겼냐고. 지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맞은 건 중요하지 않고 영상 유출이 중요해?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무섭다. 태호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굳은 얼굴로 다시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자신의 얼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보도된 검사 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당 검사에 대해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검사 신원이 확인되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지영 검사입니다. 오늘부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지영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영은 검찰청 인사과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인사과를 나선 지영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지영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검찰청 정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한 검사,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폭행 이유가 뭡니까?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지영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쫓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지영이 검찰청을 나서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막에는 시어머니 폭행 검사, 직위해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순자가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김말자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제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천벌 받으려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활짝 웃던 그 얼굴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검사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연락 주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순자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의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박순자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강미영이라고 해요. 어제 문자 보낸 사람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받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검사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들어와요. 순자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미영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검사한테 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미영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5년 전에 식당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밥집 운영했는데요. 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식중독 걸렸다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억울했어요. 그날 그 음식 안 팔았거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한지영이었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미영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어요. 없는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이 한지영 검사 친구였더라고요. 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1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식당은 문 닫았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애들은 엄마가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뺨 한 대 맞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검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뉴스에서 그 검사 얼굴 보고 잠을 못 잤어요. 5년 동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거든요. 강미영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당하시는 거 보고 용기가 났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순자가 강미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붙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어.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 맞은 것보다 강미영의 사연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그때 재판 기록이랑 제가 모아둔 증거 다 넘겼어요. 강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검사 반드시 벌 받게 할 거예요.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순자가 강미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버텨온 순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순자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미영이 순자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이틀 뒤 저녁 순자의 집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 김태호였습니다. 태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태호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순자가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눈 뜨고 못 본 척했어요. 지영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검사 된다고 공부할 때 엄마가 새벽부터 김치 담가서 학비 대줬잖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건데.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어. 태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30년 넘게 스스로에게 다짐해 왔으니까요. 부엌에서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직접 담근 김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올라왔습니다. 태호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이 맛. 태호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국을 더 떠서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태호가 찻잔을 손에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랑 이혼할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뉴스 보고 결심했어요. 저런 사람이랑은 못 살겠더라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아들의 결혼이 깨지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 7살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매하며 순자의 품에 안기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 내가 돌볼게.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2번 다시 엄마 울리는 일 없게 할게요. 그날 밤 태호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의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태호가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순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9시 뉴스에 충격적인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검사 한지영의 과거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5년 전 무고한 식당 주인을 증거 조작으로 감옥에 보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재판 기록과 문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한지영 검사는 5년 전 식중독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짓 영수증을 만들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실제 가해자에게 3억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전국의 안방이 술렁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시골 순자의 집에서도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와 동네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런 나쁜 년이 있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 김말자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울던 강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뒤 검찰 감찰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지영 검사의 뇌물수수와 증거 조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영은 검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파면 당일 지영이 검찰청 정문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한지영 씨,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뇌물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법원 복도를 활보하던 모습이 무색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는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서울까지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영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의 증거들은 검사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범죄자로 살았어요. 강미영이 오열했습니다. 변호사가 강미영의 어깨를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순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온 강미영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 아니었으면 평생 누명 쓰고 살 뻔했어요. 강미영이 순자의 등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순자도 강미영을 꼭 안은 채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됐어.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한지영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면에 한지영의 사진이 떴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당당하게 웃던 과거 사진과 오늘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을 나서는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밤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영이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지영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시어머니를 때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골 순자의 집, 거실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영이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천벌 받으려니 벌 받는구나. 순자야, 속이 좀 시원하냐? 김말자 할머니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TV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난 거요, 이제.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고무대야를 꺼냈습니다. 뭐하게? 김치나 담그자. 가만히 있으면 뭐해?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 김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웃으며 순자를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김치나 담그자. 순자 김치가 제일 맛있어. 달빛 아래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배추 위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 손이 아들을 키웠고 이 손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버텨냈습니다. 그날 밤늦게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작은 술잔을 올려놓았습니다. 막걸리를 따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 며느리 벌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도 누명 벗었고요. 순자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시원하다기보다 그냥 슬퍼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그때처럼 순자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태호의 아파트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변호사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 맞으시죠? 한지영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태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태호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지영 씨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육권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겠답니다. 하지만 민준이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달라고요? 구속 상태라도 친권은 유지됩니다. 출소 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에 서명 안 하시면 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김태호 씨도 검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였습니다. 장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구먼. 우리 얘기 좀 하자. 장모가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장모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태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민준이는 우리 외손자야. 장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민준이를 우리가 키우겠다. 네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 우리 밑에서 크는 게 나아.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랑 있고 싶어 해요. 장모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그 시골 김치 공장 할머니 말하는 거야? 장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옥 간 엄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텐데 그게 애한테 좋겠어? 차라리 우리가 데려다가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영이 엄마를 때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괜찮고요?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민준이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지. 나가세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 안 보내요. 나가세요. 장모가 태호를 노려보다가 장인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민준이는 반드시 데려갈 거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술병을 앞에 두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잔에 소주를 따르고 마시고 또 따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술에 취한 채 아이 방문을 열고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무데도 안 보내. 태호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술을 마시다가 어느새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숙취에 시달리며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 새벽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과 반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해서 울더구나. 나 어떻게 하면서.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해장국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어. 순자가 뚝딱 해장국을 끓여 밥상에 올렸습니다. 태호가 국을 후후 불어 마시는 동안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매. 민준이가 순자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잤어? 응. 할매 왜 왔어? 할매 보고 싶었는데.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가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할매, 엄마는 언제 와? 엄마가 안 와. 민준이의 순진한 눈이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일 때문에 바빠. 당분간 할매랑 있자. 응, 좋아.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안은 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태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가 태호와 순자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상대 측이 거액의 법률 비용을 쏟아부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지영 씨 친정이 재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긴 싸움을 각오하셔야 해요.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태호가 순자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얼마나 드냐고요? 순자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길어지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순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5천만 원. 김치 공장 1년 매출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마련할게.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마련한다고 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매하며 품에 안기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태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김치 공장. 그 공장을 담보로 잡히더라도 손자는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김치 공장 앞에 서서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달았던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순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김치 공장 건물과 땅을 담보로 3천만 원 대출 신청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순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인생이 담긴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순자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자가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거래처인 식자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사장 박종구가 순자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순자 씨. 웬일이야? 사장님, 부탁이 있어서요. 순자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상 대금 있잖아요. 그거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박종구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 있어? 뉴스에서 봤어. 며느리한테 고생 많이 했구먼.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 양육권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박종구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거래했는데. 내일까지 계좌로 보내줄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 김판수도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순자야, 공장 담보 잡혔다며? 김말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잃으면 어떡해? 내 평생이 거기 들어갔는데. 공장은 다시 일으키면 돼요. 근데 손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장 김판수가 품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거야. 많진 않지만 보탰어.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안 돼요. 이건 못 받아요. 받아. 네가 그동안 마을에 얼마나 베풀었는데. 경로당에 김치도 맨날 가져다 주고 명절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반찬도 싸다 줬잖아. 김말자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네가 받을 차례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순자를 에워싸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기자 조현정이 순자의 사연을 후속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 사건의 피해자 박순자 씨가 손자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일군 김치 공장을 담보로 잡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순자의 김치 공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박순자 씨를 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응원 댓글이 밀려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손자 꼭 지키세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겠다며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전국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힘내세요. 순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지영의 친정 부모는 뉴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순자 편으로 기운 것이었습니다. 장모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까지 욕먹게 생겼어. 양육권 포기하자고 지영이한테 전해. 보름 뒤 서울 가정법원 앞에 순자와 태호, 민준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매랑 같이 들어가자. 응, 할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말자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미영도 와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친 강미영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은 출소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의사가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누구랑 살고 싶어?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이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랑 할매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김태호와 피고 한지영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 김민준의 양육권은 원고 김태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호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교도관 2명에게 호송되는 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지영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전 법원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때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가 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무식해서 용서가 뭔지 몰라.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몸을 돌려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준아. 응, 할매. 순자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순자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순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한 달 뒤 전라도 시골 마을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논두렁에는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고 산자락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순자의 김치 공장 마당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매, 이거 봐. 내가 잡았어. 민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나비채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순자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다리가 빠르네. 나비가 못 도망가겠다. 마당 한쪽에서 태호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검사복 대신 편한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태호는 서울 검찰을 그만두고 지방 검찰로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근처에서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태호야, 빨래 다 널었으면 이리 와서 앉아. 순자가 손짓했습니다. 태호가 빨랫줄에 마지막 수건을 걸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진짜 좋아요. 서울이랑 다르네. 그러게. 네가 여기서 크면서 맨날 뛰어놀았는데 기억나? 순자가 멀리 뛰어노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때 나랑 똑같네요. 그래, 닮았어. 눈웃음 짓는 거랑 뛰는 모양이 똑같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뛰어와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할매, 나 김치 만드는 거 도와줄래? 뭐? 우리 민준이가 김치 만들 줄 알아? 몰라. 근데 배우고 싶어. 할매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 순자가 민준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김치 박사 되는 거야. 할매가 다 가르쳐 줄게. 진짜? 약속이야? 그럼 약속이지. 순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가락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태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순자가 밥그릇을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이 맛. 맛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매, 나도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순자가 민준이 입에 계란말이를 떠넣어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물오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효도할게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잘 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밥이나 더 먹어.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밥상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순자가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태호와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봉분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재물을 올렸습니다. 막걸리 한 병과 김치, 과일을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태호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순자가 봉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근처에서 산대요. 손자도 데리고 왔어요. 순자가 민준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눈웃음이 예뻐요.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예요. 태호가 봉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이도 아빠를 따라 꾸벅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봄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봉분 위에 심어둔 잔디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미영이에요. 강미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언니, 나 식당 다시 열었어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됐다, 미영아. 언니 덕분이에요. 꼭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꼭 갈게. 민준이도 데리고 갈게. 전화를 끄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매, 아까 누구야? 식당 간다고 했어? 응, 할매 친구야. 나중에 같이 가자. 좋아. 나 불고기 먹고 싶어. 민준이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시골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논두렁길 양옆으로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자의 김치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밤늦게까지 포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도 연기를 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여. 순자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함께 서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매, 뭐해? 민준이가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민준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우리. 세 식구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골길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을 꼭 잡은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